야, 너 그 살쪄가지고 옷 안 맞지? 농담에 농담 삐졌어? 또 삐졌어? 그분들이 아무한테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건요, 나에게만 장난치듯이 함부로 대하는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는 솔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뭔가 직설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설이 약간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요즘에는 자기는 속마음을 좀 진솔하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다른 사람에게 거의 칼 막 꽂는 행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요즘에 영상 중에 막 소시오패스, 뭐 나르시시스트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아무한테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착하다든지 굉장히 나에게 맞춰준다든지 나에게 완전 슈퍼을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성격적으로 너무 뭔가 좀 관계적인 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유독 집중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머리 스타일이 좀 구려. 그럼 이제 조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면 뭐 삐졌냐? 농담에 농담 삐졌어? 또 삐졌어? 이렇게 가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면접을 봤어요. 그러면 야, 너 떨어졌지? 그럼 바로 이렇게 나 붙었는데 이렇게 가면은 야, 너 운 좋은가 보다. 왜 붙었대? 이게 되게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 나쁜 말투를 빈도와 정도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솔직해서 나한테 뭔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를 깔보거나 나를 무시하려는 굉장히 중요한 반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죠.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은근히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꾸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못해?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뭐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막 사람들이 다 되고 말이야. 나는 프로젝트를 다 따고 말이야. 내가 이번에 상도 받았는데 말이야. 이러면 듣고 있으면서 사실 되게 화가 나거든요. 사실 최선민 선생님 자기 자랑이 진짜 기분 나쁜데 그중에서 끝판이 뭔지 아세요? 끝판왕. 끝판왕 어떤 거죠? 자기 자식 자랑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아이는 공부도 막 너무 안 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얘 보면 되게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은수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은수 엄마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들은 해외로 가라니까. 아니 그 서울대 의대 가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진짜. 아니 근데 현수는 뭐 재수 잘하고 있어? 이러면 이게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다 알면서. 그럼 집에 오면서 굉장히 화가 나요. 그 집 아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면서 우리 아들이 떠오르거든요. 비교를 계속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질투, 시기심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감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를 꼭 내 탓만 할 거는 아닌 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질투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투가 굉장히 비교하는 말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간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의 약점 있죠.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그거를 갖고 약간 농담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 너 그 살쪄가지고 옷 안 맞지? 이런 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살쪘다라는 약점을 딱 이 사람이 포착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자기는 친근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그게 약점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이번에 소개팅 나가네. 너 별로라고 그러지. 이게 그 사람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직설적인 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지만 그 직설적인 것보다도 아주 약점을 분명하게 들어서 얘기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친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생각보다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이게 좀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좀 이제 처치곤란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친구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좀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단체로 만났을 때 나를 막 대놓고 깔본다든지 나를 좀 무시한다든지 나를 약간 바보로 만든다든지 이런 얘기를 나한테 그냥 폭포수처럼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웃고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넌지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을 조금 그만해 줄래?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만해 줄래도 못한다. 그러면 막 째려보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막 뭔가 이렇게 놀림감 상고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넌지시 바라보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좀 흠뻑 놀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나를 개그로 보면서 그냥 이렇게 맞아주고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막 자기를 자학하고 누군가를 막 공격하면서 막 웃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예능이고요. 사실 실제 관계에서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좀 모멸감을 드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그것을 스탑할 수 있는 신호들을 좀 보내주는 것이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피하면서 그냥 막 웃으면서 그냥 막 그럼 우리 어디로 갈까 이러지 마시고 한 번쯤 그 사람을 딱 바라볼 수 있는 거. 한마디 내가 할 수 있다면 좀 그만해 줄래? 이 말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좀 그래도 그 친구가 내가 뭔가 교집합이 있는 그런 친구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얘기해 준 것도 좋아요. 현수야 좀 그만해 줄래? 이런 말들이 그 친구의 말이 아프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좋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친구들이 단체로 나를 놀릴 때 그냥 동조해가지고 나도 나를 웃음거리의 소재로 삼으면서 본인도 같이 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한번 멈추고 내가 스스로 그런 압력을 견뎌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세 명이 그런다 그러시면요.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진짜 가까운 사람, 친구가 아니라 이제 가족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때 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비교 같은 것들이 친구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도 야 너는 도대체 아빠는 말이야 다 학교 걸어서 다니고 말이야 시골에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뭐하니? 저희 아버지가요 저한테 굉장히 그때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는 26살이나 됐는데 도대체 취업도 안 하고 도대체 뭐하는 애니?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저 28인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28이야?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사실은 부모님도 이제 모르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뭐 비교라든지 비난 이런 것들이 있냐면 나를 미워하고 뭐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거랑 결이 달라요. 오히려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까지 퍼버되는 요소에는 그분의 성격적이고 기질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포인트만 되면 막 다다다다다 얘기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되게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어떤 포인트가 되면 그렇게 좀 뭔가를 비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예상하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그렇게 말을 좀 퍼버대는 부분이 보인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전화로 그러시면 좀 뗄 수도 있고요. 그럴 땐 전화를 좀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전화가 있어도 조금 피할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음에 전화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대처도 되면서 그 말이 훨씬 덜 아파요. 이거는 내 이슈가 아니라 그분의 이슈일 수 있다. 가족과 같은 분들이 얘기할 때 정말 아픈 이유는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떨어져서 나와 이 사람을 좀 분리해서 보고 이게 이 사람이 돌아가는 하나의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일 수 있다는 걸 내가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 대처도 조금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아파도 좀 덜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모님이 저렇게 말하는 건 부모님의 어떤 심리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거다. 네. 내 문제가 아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네. 멀어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내 문제인지 그분의 문제인지를 모르면 내 안에 엄청난 분노가 와서 막 거기서 이제 막 엄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막 엄마하고 나는 진짜 더 전화 못 받아. 막 이러면서 싸우게 되면 이 사람도 또 더 불안하니까 더 화를 내잖아요. 그럼 너 도대체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이 관계가 거의 파국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급하게 관계에서 행동하는 것은 보통 후회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약간의 여백, 공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관계,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모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놀심에서 출간한 책이 관계의 분리수거라는 네. 책을 좀 출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네. 내 관계를 좀 어떻게 건강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을까요? 관계는 세 가지 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원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든지 내 속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 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인생에 사실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죠. 그렇죠. 예. 감독은 누구예요? 나죠.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에 영화들 보면은 자기가 감독이면서 주연 배우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이 세 가지 원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강등시키고 누구를 승격시킬지는 내가 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원에 있는 분들은 가족이라든지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분들을 강등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원이 아니라면 두 번째 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연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무례한 표현을 쓴다든지 나에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퍼다 나른다든지 거의 막 자존감 도둑처럼 간다든지 나를 거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지점 중에 뭐가 있냐면 핸드폰을 보시면요. 전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를 오고 간 사람들. 또 단체톡보다는 개인톡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원에 속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자꾸 주고 있는지를 한번 포착해 보는 거죠. 그리고요, 그 사람하고 꼭 손절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중요한 주연에서 덜 중요한 주연으로, 더 중요한 조연에서 약간 덜 중요한 조연으로 내가 약간 강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똥차 가야 새차 온다. 빈 공간이 생겨야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원을 잘 보시면요,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데 사람들에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넘겨다 보면은 굉장히 지지적이고 괜찮고 좀 호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나한테도 그렇게 좀 뭐 굉장히 좀 괜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간혹 연락이 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보는 거예요. 작은 스몰 토크도 좋고요. 그 사람과 잠깐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는 거고요. 가능하다면 좋은 활동들을 같이 해보는 거고요. 그런 시간에 기대어서 그 사람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조연이었는데 조금 더 중요한 조연으로 승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토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물결, 또 나의 인간관계의 질이라고 하는 물결을 약간의 변모할 수 있는 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차가운 물이 너무 많다, 목욕을 하려는데 너무 차갑다, 그러면 물을 다 따라 내뿌리고 다시 받는 방법이 있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너무 차가운 물이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확 버가지고 물을 이렇게 딱 목욕하기 좋은 적당한 온도로 맞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관계가 너무 차갑고 좋지 않다면 조금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들, 온기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살짝씩 좀 바꿔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관계 분리수거라는 책을 노심에서 출간을 했는데 여기에 또 이제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걸 담았고 많은 노심에 출연하신 분들의 좋은 말씀을 함축해가지고 담은 책이에요. 부제가 잘 지내려 애쓸수록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부제입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관계는 꼬이고 나만 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관계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타고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을 좀 많이 바꿔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레이더가 타인에게 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악순환에 빠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그 키를 가지고 있고 내가 관계를 분리수거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내가 쓸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멀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배운다면은 정말 우리 삶에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계가 굉장히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한 차원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을 옆에 두면 감정은 전염력이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감정들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도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꽤 많거든요. 제가 아까 스트레스에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얘기했잖아요. 놀랍게도 가장 큰 치유의 동력도 인간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괜찮은 사람과 함께하고 나 역시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렇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토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